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 투자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종가 기준, 미국 주식시장 프리장 기준 영상입니다. 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간만에 했네요. 역시 증시가 상승하니 우리 개미들 여지없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도 했고요. 코스피는 1조 402억 원이나 개인이 순매도 했네요. 근래 보기 드문 매도 폭탄이고요. 하락장에선 증시를 받쳐주느라 매수하고 상승장에선 차익 실현하는 똑똑한 매매를 개미들이 하고 있어 같은 개미 군단으로 흐뭇합니다. 물론 전 그냥 관망자세 개미일 뿐이지만요. 자, 그럼 전문가들이 또 어떤 상승 이유를 분석해 놨는지 볼까요? 오늘은 좀 보기 드문 날이네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전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기술주와 성장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근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으로는 미국이 혼조세면 우리나라는 폭락 분위기던데 인플레이션 부담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네요. 웬일이래? 어제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했다면서 단 하루 만에 참 변덕도 심한 증시입니다. 암튼 뭐 이후에 어찌됐건 간만에 올라도 찔끔이더니 오늘은 1% 넘는 상승이라 우리 개미들 한숨 돌렸을 것 같네요. 증시가 올라도 나의 국내 계좌 손실률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계좌는 조금 나아지셨나요? 나만 이런 건지 원. 그래도 미국 주식계좌 수익률 때문에 국내 주식계좌 손실률 그러려니 합니다. 어제의 영상에서 올해 이렇게 안 좋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 호기심 많은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가 코스피 50위권 기업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딱 1년 전 오늘 주식을 매수하고 한 번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 여지없이 손실인 건지 아님 가치 투자자들이 고수하는 장투의 결과로 그래도 수익권일지 한번 따져봤더니 가치 투자자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코스피 50위권의 기업들 모두 딱 52주 최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몽땅 수익권이네요. 1년 전 이 50위권의 기업들 중 아무거나만 사놓고 매도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어도 요즘 어려운 국내 증시에서도 혼자 웃을 수 있었다는 거, 또는 손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 단지 1년 버틴 결과가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았을지라도 좀 더 버티면 다시 반등할 거라 믿거니 하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결과치네요. 뭐 코스피 50위권인 대형주라 그렇고 중소형주나 코스닥 상위권의 52주 최저가 기준 손실률이 어떻게 될지는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적자 기업이나 대주주가 장난질 치는 기업 아니고선 웬만하면 1년 묵혀두고 깔고 있었으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었다는 거죠. 저 50위권 기업 중 저도 사팔사팔한 종목들 많은데 그중 카카오, 하이브,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등등 안 팔고만 있었어도 짭짤한 수익이었네요. 뭐 후회한들 의미 없지만 이 별거 아닌 결과치만 보고서도 단타보단 장투가 답이다 싶어집니다. 그리고 저 리스트 중 노란색 표시는 최저가 근접 가격이라 지금 매수하면 적어도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닥 많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고 지금 심하게 물려있는 해당 종목의 투자자들은 지금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날 부러워할 거라는 뜻이죠. 단 매수하기 전에 종목 분석 공부를 꼼꼼히 해보고 1년 동안 상승은 못하고 왜 최저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분석부터 해야 할 거고요. 저 리스트를 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지금 물타기할 적기라고 느껴집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조금씩 꿈틀거리는 거 보면 서서히 반도체 주도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또 다른 종목 중 시가총액 23위 LG생활건강, 묻지마 무대포 투자로 화장품 실적 악화로 폭락했던 LG생활건강을 사놓길 잘했다 싶네요. 조만간 묻지마 무대포 계좌에서 수익으로 올라오면 다른 종목 다 정리하고 LG생활건강은 계속 들고 가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아까워하는 종목이고 우리나라 생필품 유통의 1등 기업이고
LG생활건강의 사업부부는 화장품 55%, 생활용품 25%, 음료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화장품 사업부부는 코로나로 관광객 수가 감소한 거에 비해 크게 타격을 안 입었고 고가 브랜드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했지만 중저가 브랜드의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한 실적 감소로 3분기 실적 하락이 이번 폭락의 원인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유라면 상승 반등은 어렵지 않을 거라 봐서 목표 수익률 30% 보고 가져가렵니다.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 치곤 조금 기업 분석은 되는데 참 씨들을 키워 투자할 배포가 없으니 국내 계좌 이에 묶여있는 저 주식들 수익 전환되기만 하면 몽땅 처분해서 정말 최소 종목만 가지고 크게 베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회를 안 주네요. 에휴.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남석관 슈퍼개미님의 인터뷰 글을 봤는데요. 이분은 장기투자 계좌, 단타 계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시기에는 장기투자 계좌는 과감히 현금화해 놓고 단기투자 위주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주식투자 입문은 수십 년이고 전업투자는 17년 정도 되셨다는데 장기투자를 추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너무 빠른 산업 변화, 트렌드 변화가 있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마냥 가지고 가는 건 요즘의 국내 주식시장에선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개미 투자자들이라면 마냥 장토보다는 시장 변화, 증시 변화, 산업 변화 등을 주시하며 적절한 중장기 정도를 권하시네요. 저 또한 책 리뷰했던 수십 년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마인드의 슈퍼개미 박영옥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박영옥님이기에 가능한 수십 년 투자이고 아직 발끝도 못 쫓아가는 짧은 배움으로는 적절한 중장기 투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공부해 나가며 점점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만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과 산업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조금씩 중장기에서 장기 투자로 한 발짝씩 걸어가 보렵니다. 근데 과연 이 방구석 아줌마 주린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 산업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부딪혀가며 경험치 쌓다 보면 될 수 있겠죠?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답이다. 이 영상을 보실 주린이 꼬린이들 성투하세요.